안녕하십니까. 이윤 리서치입니다. 오리나연구원이 그래도 좀 고생 많이 했지만 현대백화점 계속 바이콜 했었는데 이제 9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네. 우리 TP 얼마죠? 95,000원. 아무튼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더 현대서울이 지금 목표치 대비해서 너무 잘 해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사실 보는 순매출액 올해 증가율은 한 10% 초중반 정도 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서 1분기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쵸. 그때 고민 좀 더 해봅시다. 네, 고민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놀란 게 뭐 그냥 사실 그날 맛없게 먹고 왔는데 사람들 좋아하셔가지고 주식보다는 먹는 거 위주로 가야겠구나. 네, 그 인기 많으시던데요. 표정이 별로. 아니요, 그 동영상이 되게. 근데 내가 거기를 우리 그날 못 갔던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죠? 그 지하 식당 중에서 그 딘섬 가게 있는데 거기 오리나연구원 가봐 맛있어요. 거기가 맛있는데 그날 우리가 원래 거기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비하인드인데 촬영 좀 하겠어야 했는데 카메라를 막더라고. 그래가지고 앵글스로 찍은 거야 사실은. 주할머니 PD 맞죠? 그건 그거고 오늘 뭐 다들 쿠팡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추정도 하셨고 그랬는데 뭐 저는 쿠팡하면 기억나는 게 적자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네. 야 적자 기업인데 이 정도로 평가받아요? 쿠팡이 그러니까 나는 좀 당황스러운 게 이 정도를 월가에서는 뭐 방식이 다른가요? 이걸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일단 저희 자료 작성했을 때에는 이제 희망 공모가가 27불에서 30불 한 주당이었기 때문에 조달 가능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가 조달이 될 거고 요거에 베이스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은 한 57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상장 얘기 나왔을 때가 한 30조에서 50조였는데 그거 대비 더 상회하는 이제 시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최종 이제 로드쇼를 돌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요, 공모가가. 그래서 32불에서 34불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80조네? 때는, 네, 기업 가치가 66조로 올라오고, 그리고 조달 가능 금액도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빠진 거 같나?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누적 적자는 거의 뭐 한 4조 중반 정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적자 내는 기업들이 사실 뭐 PSR 밸류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게 밸류션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익을 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PER로 할 공산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밸류션 관련해서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같은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그만 이익에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밸류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다.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다 보니까 지금 기존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제 이커머스 부문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여러 업체들의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지 시각 11일이라서 그쵸? 오늘이 11일이죠. 그래서 아마 내일쯤에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월가에서는 약간은 좀 반응들이 다른 것 같은데 의외로 관심이 없다라는 쪽도 있고요. 근데 또 지금 로드쇼를 돌면서 공모가가 올라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트를 잘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내 생각에는 한 달 안에 커버리지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면 관심이 있는 거고. 커버리지, 그쵸. 네. 커버하는 애들이 없으면 네. 그냥 우리 생각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별 관심 없는 거겠죠. 네네, 해외 주식이니까. 저희들은 이걸 하면 딱 떠오르는 갑자기 지금 떠올랐는데 이게 쿠팡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우리나라 유통기업 내지 플랫폼 기업들의 시총을 자꾸 비교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쵸.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되면 비교해서 우리가 싸다는 느낌도 받겠지만 네네. 이게 왜 이건 이게 비싸고 우리 건 왜 싼지에 대한 또 고민도 시작될 것 같은데 그쵸. 오히려 왜 싼지? 어떤 왜 우리가 왜 싼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아무래도 쿠팡의 경쟁력이 확 떠오르진 않는데 나는 오리나연구원이 하도 뭐 쿠팡맨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하시면서 들은 걸 종합해 보면 좀
되게 한계가 있다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 제 이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지난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61조 원 정도 했는데 쿠팡이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한 10%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거래액 같은 경우는 좀 가정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1등은 뭐 네이버, 쿠팡, 뭐 이베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빅3를 근데 그렇게 봤을 때도 압도적인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밸류에이션을 이만큼 주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어찌됐든 올해는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커머스의 재편 내지는 뭐 경쟁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더욱 치열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베이 코리아가 사실 작년 3월 달쯤에 매물로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이거 굳이 왜? 약간 그리고 수수료 모델이다 보니까 그냥 따박따박 이익을 내지만은 뭔가 딱히 매력 포인트는 없었던 그런 이제 매물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에 여러 군데서 저도 이제 그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이 있어서 만나 뵈면은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시너지 측면에서 그냥 몸집만 이제 그래도 거래액이 거의 16조 가까이 되니까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몸집을 키우는 거는 좋은데 그냥 그걸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카카오가 가져오게 되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2019년도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커머스 쪽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 네이버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런칭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냥 제가 유통 담당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뭐 카카오 커머스로 분사를 했고 그래도 여전히 선물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물하기가 지난해 한 3조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 커머스 전체가 한 4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6조, 20조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 갖다 붙게 되면은 이제는 네이버나 쿠팡과 어떻게 보면 대결해볼 수 있는 그런 몸집을 가져가는 거라서 일단은 예비 입찰이 아마 다음 주일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카카오 커머스?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예. 그래서 카카오 커머스도 상장하지 않나? 그거는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키우게 되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갑자기 지금 오리나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난 요새 완전히 혼란이 왔잖아요. 섹터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막 고민이 되는 게 유통에서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플랫폼 쪽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플랫폼 쪽도 이제 막 서로 지연켜 가지고 이제 막 융합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었다고 이제 쿠팡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서 뭐 주가가 뭐 유지만 돼주면 사람들이 이제 국내 이런 기업들의 재평가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인데. 네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 경우가 드러나면 굉장히 또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뭐 확률이 낮지만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한테 좀 오히려 긍정적 효과보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무리해서 뭘 인수하고 방금 갑자기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장기적으로 뭐가 좋아 보이냐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카카오가 어떻게 좋아 보인다고 말을 꺼낸 거야 내가. 꺼내놓고서 했더니 카카오가 오히려 이런 투자가 늘고 뭐 네이버도 늘고 이런 게 꼭 좋은 건가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난 그 되게 좀 약간 당황했던 질문이었는데 난 무조건 좋다 생각을 했었거든. 뒤에 이제 자료도 연결되지만. 일단은 지금 온라인으로 시프트 되는 큰 그림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쪽에 발을 들여놓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다음 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이마트 네이버도 지분 교환했는데 뭐 이런 작업들이 네네. 과연 네이버의 카카오가 좋은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길게 보면 좋겠지만 네네. 어느 기간 우리 투자의 시기를 볼 때 어느 네네.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좀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 수 있다는. 올해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달려왔잖아요. 네네.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카카오 뭐 내가 말 실수하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뭐 진짜 괜히 매크로 얘기도 했다가 섹터 나왔더니 항상 뭐 우리 의견 존중한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 성장주 물어보길래 그래 성장주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뭐 이거는 뭐 변함없는 뭐 최고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유쌤 생각보다 별론데 그걸 지키고 훅 들어온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완전 약간 당황했거든 내가. 왜냐면 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전쟁이 둘이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둘이서 막 서로 무리수를 둘 거라는 거지. 네네네네네. 어떻게 생각해? 이거 말이 돼? 일단 아까 되게 좋은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저희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는 오프라인 업체는 온라인을 잘하고 싶어서 온라인을 확장하는데 온라인 업체들은 오프라인을 잘하고 싶어서 오프라인 점포들을 인수해왔거든요.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한 것처럼. 근데 요새 나오는 트렌드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고요. 맞아. 이커머스가 플랫폼. 쿠팡이 왜 쿠팡 플레이를 런칭을 하고 쿠팡 이츠를 하고 쿠페이도 이제 분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처럼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은 또 이커머스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경계가 흐려진다. 네. 근데 어쨌든 전체 지금 소매 판매액이 475조 원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성장을 거의 못해요. 지금 소매 판매액이 뭐 한 2-3% 성장을 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로스가 안 나온다. 네,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 안에서의 온라인 비중 자체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온라인 시장은 커지는 게 맞다 보니까 그 성장력을 보고서 지금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마트도 이제 이커머스 쪽을 잘 하다가 2017년도 이럴 때에 잘 하다가 그리고 거의 BEP에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쿠팡 프레시 런칭하고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영업 손실이 엄청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플랫폼 업체들한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특히나 올해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례인데 우리가 이마트 쓱 나왔을 때 난 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 있다고 물건도 좋고 네네. 왜 이러는 거죠? 마켓컬리도 참 되게 힘들게 왔다 봤는데 네네. 사실 지난해 재편이 됐었어야지 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업체들이 다 좋았죠. 네. 다 같이. 왜냐하면 어디든 뭐 주문이 되는 데서 샀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들 뭐 재고도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 뭐 오죽하면은 롯데마트의 온라인몰 물류센터 가동률이 그 전까지는 한 30-40%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80-90%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정말 다 같이 누리는 해였죠. 지난해는. 네. 이게 막 섞여지니까 옛날엔 독과점화 됐다고 해자가 생겼다고 봤는데 해자가 다시 약해지고 있는 거네. 그쵸.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업체들도 사실 SNS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샵스를 런칭했고 인스타그램도 요새 보면 다 쇼핑 태그 연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커머스로 시작했고 원래 유통업체에서 온라인으로 했던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 상관없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들도 다 커머스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머스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의 거래액을 또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래도 그쪽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그쪽에 페이먼트를 이용했을 때 많은 페이버를 줄 거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모집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난 자료를 보시면은 네이버 이마트도 지분 교환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요거는 일단 양사가 뭐 협의 중이긴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만은 뭐 올해 1월달에 어쨌든 정영진 부회장이 네이버 본사 방문하시는 게 찍혀가지고 사진이 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양사 대표들 한선숙 대표와 그리고 강희석 대표도 다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규모 자체가 한 2,500억 정도로 보도는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오프라인 점포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거기다가 이제 물류까지 완전체 모델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해 네이버가 이미 CJ 대한통운과 함께 자사서 수사하기를 결정하면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커머스의 가장 약점이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곳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도권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캠레이트로 봤을 때 거의 광화문 A급 빌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밸류가. 그래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 점포들 통해서 왜냐하면 점포들은 굉장히 이미 요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글로벌하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게 리츠 수익률 보면 오피스가 아니라 이런 것들 훨씬 좋아요. 그렇죠. 재택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라스트마일 배송단의 인프라인데 요거는 지난해 대한통운이랑 손을 잡았고 요새 보면은
11번가가 바로고 그 오토바이 이륜차 배송하는 그쪽에 지분 인수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롯데 온 같은 경우도 PLG라고 그쪽도 물류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았고, 그리고 GS 홈쇼핑도 불응이라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 투자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라스트 마일단에 대해서 많이 그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만약에 이마트 쪽이랑 손을 잡게 되면은 이걸 다 완성을 하는 거라서 우군을 좀 안정적으로 11번가는 어때요? 11번가는 일단 아마존이랑은 손을 잡고 하긴 하는데, 근데 SKT 거니까 그것도. 네, 그게 SKT가 사실은 우리 이번에 탑픽으로 바이콘 한 상태여서 네. 11번가도 괜찮지 않겠어? 그 밑에 그쪽도 하이스랑 그냥 안정적으로 수수료하는 모델이라서 그쪽은 또 마케팅을 세게 안 하고 이익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2019년도에도 네이버, 카카오가 그쪽 강화한다고 발표했던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레포트 쓰면서 좀 여러 가지 구도가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올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경계도 굉장히 많이 흐려질 것 같고, 그런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커머스 쪽으로 해서 유통 애널들이 또 이쪽을 커버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기존의 인터넷 그다음에 플랫폼 담당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고, 이게 겹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영역이 흐려지면서 이게 굉장히 분석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한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장기로 가져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하면 네이버, 카카오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한 10일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쿠팡이 상장된 뒤에 이게 이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게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평가되는 형태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이 솔직히 약간 비싸게 상장된 느낌인데 내가 보기엔 좀 이거 유지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근데 흘러내려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 시총이면 생각해보자. 저기 백화점 3사 다 합친 것보다 클 것 같은데.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근데 하여튼 근데 나머지들이 그러면 쫓아갈 거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일단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좋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쿠팡 가치는 얼마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싸냐, 그렇게 얘기하기엔 또 나머지들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고 경쟁이 들어가고 마케팅이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과연 기업의 투자의 어떤 주기를 봤을 때는 좀 고민스러운 시간도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네요. 약간은 가시밭길을 걷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죠. 울퉁불퉁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CJ인터넷 통도 참 주가 못 가더라고. 나중에 한번 보죠. 내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좀 봤더니 이게 배송이 늘어나도 이게 돈을 크게 못 벌더라고요.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요. 그거에 대응하느라고 뭘 말하냐면 막연히 우리가 좋아진다 얘기하는 거랑 숫자를 보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럼 CJ인터넷 통 좋아요. 말은 하기 쉽지. 숫자 까봤더니 이게 뭐야 하니까 사람들이 던져버린 거거든.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이제 줄이니까 그분들은 그냥 쉽게 말하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온라인 배송이 늘었고 대한통운 좋아지니까 사놓으면 돼요. 나중에 좋아져요. 그렇게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안 나왔어요. 특히나 4분기는 진짜로 물량이 폭증했거든요. 폭증했는데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간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도급 인력 비용이 느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 만큼 중요한 게 코스트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 필요한데, 금리가 움직이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코스트 부분이 유가도 우리 전략팀에서도 지금 금리와 유가가 움직이니까 기업에게 영향 준다를 얘기하듯이 기업별로서도 이미 그런 영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 다가서면서 그리고 또 급해진 것들은 비싸게 뭐든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비싸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좀 많아졌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고민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 성종화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안 들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많이들 이제 들어오니까 특히 이커머스가 이게 유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커머스가 스스로 모든 걸 가져가고 싶어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지점이 배송이나 이제 상품인데 이 배송은 계속 빨라지고 있으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런 폰 케이스 하나만 검색해도 막 수백 개가 뜨니까요.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그런 시장을 점하는 거에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뭐 음식료품이나 이런 쪽으로 좀 눈 돌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매입부터 해서 그거를 신선하게 배송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가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배송 쪽에서는 대한통운이랑 손 잡아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상품도 어쨌든 이마트가 지금 쓱닷컴을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지난해 8월달에 네이버 장보기 런칭하면서 홈플러스나 뭐 GS 프레시나 다들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군을 확보하는 거는 지금 네이버가 방향성은 잘하고 있다. 저는 유통 애널리스트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기보다 고민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